경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 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다시 뛰는 연수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연수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인방송에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민선 6기 연수구청장을 지내셨고요. 이번 민선 8기 재선이시죠. 각오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년 결산을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먼저 우리 이도영 우리 사회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의정 활동한 지가 예.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난 1년을 결산하라고 하시는데 예. 결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저에게는 없었고 또 예. 지난 그 각오라고 그러지만 각오를 세울 만큼 그렇게 뭐 어떤 시간적인 또 어떤 공간적인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산의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동분서주했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구나. 를 실감한 그런 지난 1년이었다라고 되돌아보아지고 또 기억이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경인방송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려보면서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지난 1년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야 고백합니다. 아하. 근데 그래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또 과거에 4년 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해서 1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지난 1년간의 성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천의 쾌거였었죠. 750만 재동포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재동포청을 연수구에 유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유정복 시장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 또 지역 해당 지자체인 이재호 청장님도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해외 동포청 유치는 오래전부터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열심을 정말 다해주고 자리를 빌어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유치를 노력했던 많은 수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또 특히 해외 동포청을 자신의 구에 유치하려고 했던 중구라든지 서구 청장님과 또 구민들께는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예. 그러나 해외 동포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해외 동포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그들의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과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본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게 강제로 또 한때는 또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의지는 담았지만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또 한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갖추고 나서는 또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이런 그 동포를 갖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이미 연수구는 예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실 건 아니고 또 저희도 예. 이곳에 있다 하지만서도 인천의 발전에 그 견인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1000만 인천 시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중에 800만 도시의 구청장임을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연수구의 행정으로 이제 이분들을 서포트하고 이분들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동포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그 외국인에 대한 지원 팀도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만 이런 그 완스톱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분들이 행정하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또 그리고 영어가 항상 능통한 우리 공직자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이분들의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정복 시장께서 1000만 도시 시민의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재호 청장님 이제 750만 재동포뿐만 아니라 41만의 연구에 그러니까 거의 800만의 그렇습니다. 시민의 단체 이거 인천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 단체장 중에서 인구는 최고겠네요.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학을 또 9개 갖고 있는 것은 연수가 유일하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려봅니다. 예. 인구 800만의 구청장, 단체장 이재호 구청장과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물어보실 애청자 시민 여러분 있으시면은 샵 9070 우물정자 907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테마파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청장님, 그 인가 요건 완화에 대해서 뭐 기초단체장 관할 구청장으로서 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요. 유종복 시장은 유종복이 있는 한 특혜는 없다. 그리고 부영 역시 시민의 한 명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거지 특혜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홍도 테마파크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 나가 보겠다, 좀 조건을 완화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도 해당 단체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 테마파크 부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조건을 부여했던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예. 당시만 하더라도 하도 뭐 이제 이 대기업들의 먹튀를 막고자 해서 이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이 된 후에나 사업 부지를 갈 수 있게끔 조건 부여를 했던 것이 저희 당사자고요. 예. 또 그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그때 다르게 이렇게 변경이 돼서는 어떤 시민이 지금 대한민국에요 악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도시계획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도시계획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다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일반 서민들은 다 따르고 있는데 대기업이라 해서 그것을 갖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그 법이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공평성, 형평성이고 공익성입니다. 그런 것이 헤쳐진다면 과연 도시계획법이 존재할 수 있겠는 근간을 흔드는 것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부영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2015년이죠. 2015년? 예. 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2015년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동안에 뭐 폐기물이다 또 이제 그러다 한동안 또 이제 맹꽁이 타령으로 다 지금까지 보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도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이 행정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좋은 시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특혜, 물론 저는 유종복 호가 민선 8개 유종복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혜를 주거나 그럴 뿐은 아니고 또 이걸 갖다 말을 흘려서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서도 뭐 우리 이도영 우리 앵커께서도 뭐 도시계획을 한번 저희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의회를 통과하면서 또 도시계획 위원들의 어떤 의견까지 절차를 밟아갖고서 계획된 도시계획이 어느 날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바꿔질 이유가 없이 바뀐다면 이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예, 연수구에서 지금 토지 오염 정화를 안 해가지고 2번이나 고발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사업이 장기 표류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청장님이 또 건교위 활동도 오래 하셨고요, 전문가기도 하신데 만약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장기 표류될 우려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행정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은 이걸 갖다 언제까지 그걸 빨리 가기 위해서 자꾸 당근을 주겠다 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분명히 이 사업의 목적이 부여됐고 그로 인해서 토지 매매로부터 그 사업을 빨리 가야지. 안 가는 거 이걸 빨리 가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 뭘 준다 이게 바로 특혜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누구든지 땅을 사놓고서 목리 부리면 다 해결해 줄 겁니까? 다 풀어줄 겁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아니면 다시 우리가 3,115억 법정금리 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3,115억 다시 우리 시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본주의국가에서 가능하냐? 자,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할 당시에 주어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좀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행정권 발동 얘기하셨는데요. 시에서 지금 어쨌건 유종복 시장이 조건 완화 움직임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자꾸 그러는데 유종복 시장께서는 그런 적도 없고 일부 이제 서로 의견이 이 사업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실무자들끼리 빨리 가는 조건에 또 방법의 하나로서 기업도 어우러져 뭐 이런 뜻에서 아마 있었던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행정권 발동이라든지 관련 권한은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인천시하고 유종복 시장과 그리고 우리 청장님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그리고
지금 청장님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아니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 시민들 연수구민 또 나아가 300만 인천 시민들의 뜻입니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까칠한 시선 전지적 인천 시점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정당 현수막 문제입니다. 한번 토론도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은 올해 초부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종복 시장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성과 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도 뭐 이제 지금 동의를 해주신 거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연수구입니다. 저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타 시도의 이제 각 구에서도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인천에서도 이제 우리 연수가 그리고 또 제가 군수구청장 협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도 중앙에 건의가 됐고 그래서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군수구청장은 구민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 그것이 책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랜카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도시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송도동에서 뭐 정치인의 프랜카드에 성악을 하는 우리 여대생이 목을 다치는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재가 꼭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잘못. 이걸 갖다 뭐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특정한 정당의 몇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다가 이걸 갖다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당 또 자신들의 것은 얼마든지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거리가 깨끗하게 시민들은 프랜카드를 잘 안 걸어서 이제 깨끗해진 거리에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참 이거를 그래서 이거 다시 그냥 달게 할까 이런 생각마저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민의 안전은 나중으로 하고 자신들의 치적 홍보에 앞장서서 프랜카드를 거는 사람들 우리 시민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라면 저 같으면 안 걸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정치인이 계시다면 자신의 치적 알리기 홍보 제발 좀 그만해 주십시오. 구청장들은 죽을 맛입니다. 예. 청장님한테 뭐 질문할 거 있으냐고 아까 안내를 해드렸는데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 하나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질문이 아닙니다. 청장님 1주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연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톨이섬이라고 불러졌던 송도 오동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라는 또 응원의 문자 07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청장님 추진 중인 미래 교통망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편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TX 비노선입니다. 수인선 정차에 대한 입장과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GTX 비노선은 제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이제 시의원에 도전할 당시에 저희 공약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GTX가 뭐냐고 사람들이 묻고 이조가 이제 정말 빌공짜 공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GTX는 바로 2010년도 저희 공약대로 송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원도심 정착을 우리는 연수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사통팔달. 자 보십시오. 연수구는 항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접근한 단기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연수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GTX로다가 육지망을 교통 사통팔달로 만드는 것이 이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원도심 수인선에 정차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의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송도동에서 출발하는 GTX가 인천역까지가 10.4km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천역에서 부평까지가 5.2km인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10km 그냥 건널 때 바로 중간에 수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에서도 수인선의 정체는 꼭 지켜져야 된다. 또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대역사가 될 것이고 후세에 평가될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저 생각을 갖습니다. GTX 비노선 수인선 반드시 정차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셨고요. 지금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샵 9070 우물정작 907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을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승기천 관리 권한 이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예. 연수구로서는 10년 묵은 현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자리를 빌어 우리에게 그 결심을 내려주신 우리 남동구의 박종효 청장님, 그리고 또 제가 민선 6기도 계속해서 이걸 하다가 그 거의 다 결말 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다시 또 이제 8기까지 해졌는데 다시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승기천, 이 승기천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승기천을 지나갈 땐 코를 막아야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버려진 하천으로다가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승기천은 우리 연수구민이 이 남동구 경계에는 이제 공장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승기천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찾는 사람들은 연수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연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행정구역 경계로만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이런 함께 해준 우리 박종효 청장님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고요. 이제 연수구가 손을 대면서 연수구가 하면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곳에는 이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고 또 승기천은 생태 하천으로서 모두가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그런 승기천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임기 내에 꼭 만들어서 우리 구민께 또 인천 시민께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게 나눠져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지금 이제 연수구가 아닌 타 구에서 연수구를 볼 때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이제 연수구도 신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죠. 원도심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바로 이웃한 또 같은 연수구 있으면서 국제도시 비즈니스타운으로서의 송도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수구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재, 풍기 한꺼번에 200만 원을 짓는데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 되는데 30만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거점 도시에서 170만 원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30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도시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 설계 기준에 맞는 도로 이제는 그것이 완전 소로다 전락하면서 또 도시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라면 다시 도시를 재정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뉴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이 기본 골격이 갖춰지면 이에 맞는 조금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몰랐는데 연수구만에 특화된 보훈 선양 사업 그리고 국제 안전도시 공인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보훈 사업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6기의 구청장을 하다가 7기 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8기에 들어와 보니 제가 다 공이 인정하실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맞고 틀리고보다는 네 편이 내 편에만 갈라지는 이런 모습에 저는 참 마음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내 가족 아니면은 다 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훈 충과 효를 가르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기본 베이스로 다 깔고. 그래서 6.25 참전용사가 지금 평균 연령이 9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히어로즈 지원 참여단이라고 그래갖고서 영웅을 대접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생신 때는 찾아뵙고 또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했고 또 보훈회관을 지어서 이번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하려고 하고 또 지금 이제 국제안전도시는 도시의 그 가치는 아마 안전일 겁니다. 이제 2025년 우리 연수군 국제
도시 안전 도시에 도전하는 이런 그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예.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예, 예. 청장님 마지막으로 예. 연수 구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경인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도시를 가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함께함입니다. 우리 40만 연수구민과 또 우리 경인방송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에너지로 미래를 향한 도시 연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또 함께 꿈꾸는 그러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연수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